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수의 추천 주식의 국가대표 전문가고요. 매주 수요일날 오후 5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는데, 자, 지난주 방송 내용하고 이번주 이제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또 현재 상황 점검해서 오늘도 뭐 최대한 짧고 명료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전 내용을 제가 또 한 번씩 정리해야겠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또 이제 우리 채팅방 시황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 이제 6월 말 7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이미 그 당시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요런 자리, 요런 전 저점, 작년 저점 자리를 깨고 적당선에서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두들겨 패가지고 큰 투매를 한번 의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해서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해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다 팩트입니다. 제가 다 녹화 자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는 팔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는 좀 사야 되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팔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 구간에서 조금씩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에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이미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죠. 자, 이미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는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추격 매수하고 따라가는 거는 매력이 별로 없다. 물론 여기가 최고점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요 구간부터 그 위로는 점점 올라올 때마다 그죠?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목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목요일날이 그 우리나라가 광복절 휴일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이었는데 수요일 밤에 미증시가 3% 폭락을 해버렸어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바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목요일날 광복절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15일날 휴장을 했고, 그날 밤에 이제 미국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리고 적당히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중국 증시가 그날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쉬고 이제 금요일날 시장에서는 다행히도 큰 충격은 없었다. 충격은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초가 1% 정도 하락 출발해서 뭐 종가 1% 정도 하락을 끝냈으니까 뭐 미증시 3% 폭락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았죠. 그렇게 좀 무사히 넘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 반등이 이렇게 생각보다 좀 더 제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7월부터 8월 초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여기서 또 추격 매수해서 사는 대응보다는 역시나 계속 팔아야 돼요. 팔고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팔고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서 이제 어제 오늘까지 주식을 좀 가지고 반등을 즐기신 분들이라면 뭐 더 다행이죠. 이거 정확하게 언제 팔아라 이건 아닌데 어쨌든 팔아야 된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도대체 왜 갑자기 주식을 팔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설명하려면 아주 뭐 하루 종일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점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증시라는 거 하는 거는 굴곡이 계속 있죠. 이렇게 많이 오르면 빠지기도 하고, 많이 빠지면 오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항상. 그죠?
이게 시장이 계속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거나 일직선으로 계속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파동이 나와서 이게 한 파동이에요. 이게 한 파동. 그죠? 이 한 파동 안에서도 또 작은 파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게 한 파동이지만 이 안에서도 또 이 중간 파동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한 파동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하락 파동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떤 파동이냐? 지금 시장은 하락 파동이죠. 누가 봐도. 이거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 파동. 근데 제가 지난 8월 초에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뭐냐? 아무리 하락 파동이지만 이거 너무 심했다. 너무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크게 뺐기 때문에 속도도 너무 가파르고 각도도 가파르고 이격도도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격도 지표를 다 여기 보여드렸죠. 예, 여기 60일선 이격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저점 자리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너무 가파르다는 이유로. 뭘 기다리는 겁니까? 대세 상승량을 기다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대세 상승량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가파른 만큼 살짝 회복되는 정도는 기다리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하락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다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일은 없다. 그럼 뭐예요? 또 반등 파동이 나오면은 또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렸다 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재수 없으면 다시 빠지고 지그지그로 또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서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여기가 올해 우리 증시의 최저점이라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이유는 여러가지 외교적인 문제랑 그런 변수들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이제 뭐 한일 또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하죠. 뭐 이러다 갑자기 막말로 일본이 또 한번 2차 어떤 뭐 규제를 때릴 수도 있어요. 뭐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아주 치명적인 또 뭔가 규제를 때릴 수도 있고 여기서 갑자기 뭐 미국이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뭐 중국이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차트적으로도 그렇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이런 자리가 뭐냐면 작년 10월달 대폭락장에서 최저점을 찍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뭐 600선 초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어떤 기술적으로나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는 이렇게 이탈되잖아요. 이렇게 이탈이 되면 다시 이제 올라오면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항이 강한 자리입니다. 여기는. 예. 여러모로 여기는 현재 자리 근처부터는 저항이에요. 저항. 이렇게 계속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뭐 살짝 빠지든 뭐 크게 빠지든 뭐 지그재그로 빠지든 어쨌든 흔들릴 수 있다. 그게 파동이 올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하루 더 가냐 이틀 더 가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못 맞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이런 지표가 어떻고 뭐 20에서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했고 이런 간단한 그냥 어떤 직관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과거 사례를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그냥 적당히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푹 빠져있는 경우는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빠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시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원위치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멀쩡하게 횡보하다가 확 빠지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여기서 쭉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저때 흐름하고 지금 흐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횡보하는 박스권 자리에서 돌발 악재가 나와서 뺐다가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지금은 뭐냐면 추세적인 계단식 하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구도가 다르잖아 완전히. 이거 계단식 하락이라고. 계단식 하락 추세. 이렇게 계단식 하락은요, 계단식 하락 이렇게 하락 추세가 크게 나오잖아. 이게 회복 못해요 여기 위로 잘.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거를 보면서 큰 반등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 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그재그로 빠지면 올라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 여기 못 간다. 여기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항상 주식이라는 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21선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뭐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면서 확률적으로 높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추세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는 결과적으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 정도 올랐으면 꽤 많이 오른 거긴 해. 실제로.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이만큼 올라오면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몇 주, 이게 한 일주일 되죠? 하루 이틀 3 4 5 6 7 거래일이면 일주일 이상.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피곤한 자리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뭐 대충 보면은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이런거. 그죠? 코스닥이 막 하루에 1% 빠졌다가 다음날 살짝 멈췄다가 또 막 여기 보면 1.8% 폭락했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죠? 요런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때는 확 좀 빠질 것 같다. 한번 빠질 것 같다고 했는데 역시나 한번 확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겁을 잔뜩 주고 거기서 돌려버렸어. 예. 여기서 돌려서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때도 보시면은 그냥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또 오르면 빠지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굴곡이 있다.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올라오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이렇게 흔들린다. 흔들려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 또 한 번 또 빼서 흔들리고 아주 그냥 이런 과정들이 좀 충분히 나와야 최소한 이렇게 쌍바닥 이런 거 나와야 좀 더 의미 있는 반등이 연장이 되는 거죠. 가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앞에 과거 사례들을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이 이상 막 그냥 이 위로 쭉쭉쭉 가는 거 힘들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걸리고 빠진다. 그럼 여기서 또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빠진다. 또 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뭐 계속 빠져요 또. 이때 이러면서 아주 또 고통스러운 아주 중기적인 조정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자꾸 넘어가네 차트가. 죄송합니다. 어디죠? 여기 여기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과거 사례들 쭉 보시면 저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그치고 흔들리느냐, 과연 어느 정도 자리를 우리가 대략적인 반등의 목표치로 보는 게 합리적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궁금하면 1번. 어느 정도를 우리가 반등의 목표치로 봐야 되느냐? 궁금하면 1번. 네. 볼게요. 여기 이제 이 차트가 있고 이 밴드 지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좀 잘 보세요. 제가 가운데 선을 굵게 해드릴게요. 검은색 선으로 제가 굵게 해드릴게요. 보시면 급락 나오면 올라왔을 때 이 검은색 선 근처에서 한번 흔들리네요. 한 번쯤. 그죠? 검은색 선 딱 맞자마자 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략 그 근처 왔을 때 뭐 이럴 때도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요 검은 선 근처 올라오면은 한 번씩 좀 걸리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오면 검은색 근처에서 한번 걸린다. 검은 선 근처 걸린다. 여기도 올라왔을 때 한 검은 선 근처 올라오면 한 번씩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항상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닌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런 법칙이라는 건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좀 보일 거예요. 여기도 급락 이후에 검은 선 근처 좀 올라왔을 때 한번 걸리죠. 이 검은 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급락 반등 이 검은 선에서 걸리네. 검은 선이 뭐냐면 20일 이평선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차트에서 20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20일 이평선 걸리죠. 또 빠지죠. 한번 이때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 나와서 20일 걸리니까 또 빠졌는데 또 더 빠졌어. 그 이후 이하 더 빠졌어. 응?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팔고 멍 때리고 있으면 여기보다 여기서 더 큰 지옥을 보는 거죠.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 시 21선 전후 21선 위, 그러니까 21선 위는 더 확률 높아요. 자, 보시면 21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죠. 보세요. 검은 선이 하락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은 선이 왜 하락할까요? 20일 이평선이 무슨 뜻입니까? 최근 20일 동안의 주가 지수를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값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 최근에 20일 이상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락 추세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던 하락 추세에서는 21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21선이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근데 급락했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얘기했던 요런 경우. 요럴 때는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아닌 거잖아요. 하락 추세가 아닌 상태에서 순간 급락하면은 이 21 이평선 각도가, 하락 각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여기는 이런 각도는 좀 쉽게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아니었다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좀 가볍게 뚫릴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물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뚫는 건 또 아니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현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현재 21선 각도를 보세요. 현재 21선 각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최근 시장이 아주 대놓고 하락 추세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 하락 추세를 뚫고 이게 뭐 계속 간다고? 쉽지 않다. 그리고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경제가 좋습니까? 뭐 외교적으로 안정돼 있습니까? 북한과의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썩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 실적도 글쎄 이번에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중소기업 쪽에서 또 일부 기업 쪽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온 기업들이 좀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좋지가 않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언제부터 조심하라고요? 요 검은 선부터는 조심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20일 이평선부터는 앞으로 올라오면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해벌레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보다 더 올라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오랫동안 많이 빠지니까 이 하락 파동도 크니까 반등 파동도 조금 생각보다는 크게 뽑아주는 것 뿐이지 이게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략 이제 보이죠? 기준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왜 어떤 느낌으로 팔아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조심해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뭐 폭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지그재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저도 그거는. 일단은 흔들릴 수 있다. 적어도 여기서 주식을 좀 팔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놔서 크게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팔길 잘했구나라고 안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봐야죠.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일개 개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개미고 저도 개미고 다 개미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 결국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만지는 메이저는 기관 외국인이죠. 특히 외국인. 근데 그 외국인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게 정말 바닥이고 앞으로 정말 어떤 희망찬 시장이 예상이 된다면 전망이 된다면 외국인이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가 계속 외국인 매도하죠. 코스닥도 매도. 물론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8월달에 지금 8월달이죠. MSCI인가요? 그 리밸런싱. 어떤 뭐 초보자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각 국가 간의 그 글로벌 펀드에서 글로벌 자금들이 각 국가 간의 어떤 편입 비중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중국 몇 퍼센트, 한국 몇 퍼센트, 홍콩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아시아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항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는 또 바뀔 수 있죠. 한국 비중을 좀 낮추고 중국 비중을 높이고 뭐 이런 이제 계속 조절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한국이 리밸런싱 대상에서 이제 비중 축소 대상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그것 때문에 파는 외국인 물량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니까 괜찮다.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건 또 아니니까. 어쨌든 확실한 건 제가 그동안 10 몇 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고 개인만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막 날아가가지고 배 아팠던 적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응?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런 하락 추세에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없다. 별로 그런 경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차트나 뭐 여러가지 정황상이나 수급적으로나 여러모로 봤을 때 추격 매수는 매력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방송의 핵심 결론입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조정 파동을 기다려야 하는 구간에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게 이제 한 차례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따지자면 단기 파동상 지난주에 1차 반등 파동 나오고 광복절 전후로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2차로 가는 건데 이제 이런 자리들 제가 이제 선 그려놨는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버거운 자리들입니다. 한 차례 흔들고 추가 반등이 좀 연장되는 구간이다.
근데 그동안 낙폭은 크고 반등이 약했던, 그동안 낙폭은 크고 반등이 느리고 약했던 제약 바이오가 오늘 뒤늦게 반등했죠. 제가 아까 이제 장 마감 브리핑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만 올랐어요. 좀 코스피는 사실 오늘 0.2%면 거의 오른 것도 아니죠. 그냥 소폭 플러스권에서 겨우겨우 그냥 버팅기고 있는 정도인데, 오늘 코스닥이 1.4% 그냥 올라 버렸거든요. 이거 뭐냐면 뭐 다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은 많이 안 올랐다. 오늘 뭐 저기 뭐죠? 뭐 아미코젠, 뭐지? 아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제약 바이오 쪽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제약 바이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이 상승, 그쵸. 셀루메드, 그다음 뭐 인스코비, 그다음에 또 뭐죠? 요건 호재가 있으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인데, 예를 들면 뭐 ST 큐브, 뭐 지노믹트리, 현대약품, 뭐 안트로젠, 오늘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죠, 뭐 줄기세포랑 몇몇 좀 호재가 있었어.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바이오주고요.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고 시가총액이 꽤 커요. 응? 시가총액이 꽤 큽니다. 지금 안트로젠만 해도 시가총액이 3천억대예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응? 여기 3천억대야 시가총액. 여기는 얼마였단 얘기야 도대체? 여기 몇 조 원이지? 근데 이 거의 10분의 1 토막, 거의 뭐 8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 나는데 아직도 3,400억이면 높은 거죠.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 부럽습니까? 안트로젠 갖고 있으면 오늘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이 종목을 사서 딱 오늘 올라갔으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 보유자들은 이런 데에서 물려있는 보유자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응? 이 종목을 여기까지,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계속 안 사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딱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희는 이런 매매 하지도 않아요. 잘 이런 식으로 저점 뭐 바닥 맞추기 하다가 오히려 골러갑니다. 이런 거 하려다가 여기서 물리는 거예요. 저런 거 좋아하다가 여기서 물립니다. 이런 데서.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와서 오랜만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준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뭐 셀루메드 같은 것도, 인스코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호재가 나왔죠. 이런 호재를 저희가 뭐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주식을 오래 뭐 차트를 분석한다 그래도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오면서 한 번 더 코스닥 끌고 간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건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죠? 파맵신 이런 거 보세요. 파맵신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바이오주인데, 이때 한창 잘 나가다가 핫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93,000원에서 27,000원 왔어요. 반년 만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다 거품이야, 거품. 바이오 거품이 꺼진 거지 뭐.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난주도 안 오르다가 오늘 하루 10% 오른 겁니다, 이거. 오늘 하루 10% 오른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종목들은 쉽게 말하면 제 관점에서는 시장 꼴등주예요, 꼴등주. 좋은 종목들은 이미 다 올랐어요. 지난주부터 이미 다 올랐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VIP 중타반은 물론 요즘 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도 뭐 물론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 7월 8월달 손실 별로 없어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중타반에서 에코마케팅을 수익 실현했거든요. 에코마케팅을 7월 말부터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보유하다가 오늘 수익 실현했어요. 그래서 현금이 100%입니다. 여러분 현금 100% 다 팔았어요.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해서 다 팔았어. 종목을 거의.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한 종목 좀 들어간 게 있긴 한데, 종목을 다 팔았는데요. 손절과 한 게 한 종목이에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종목을 5개, 6개가 팔았는데 한 종목 빼고 다 수익 냈어요. 보시면 이런 종목, 사람인 HR, 예. 이런 거 미리 지난주부터 급등했죠. 실적 대박 났어요. 이런 것들이 미리 올랐다고. 그리고 인바디 같은 종목들 이렇게 급락했지만 오히려 추가하면서 했는데요. 미리 올랐다고. 미리 여기서
빠지자마자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올라갔어. 예. 그래서 미리 팔았어요, 우리는. 25,000원 전에 미리 팔았어.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린 미리 팔고 그냥 미리 현금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늦은 거야, 늦은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후발주인데, 꼴등주 후발주인데, 보세요. 아까 봤던 좋은 종목들 올랐지. 좀 덜 좋은 종목도 올랐지. 이제 제일 안 올라가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신약 관련주들도 오르고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 근데 물론 오늘 하루 반등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반등이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단기 반등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쫙 돌아가서 올라가면 볼일 다 본 거예요. 한 바퀴 돌았다, 한마디로. 한 바퀴 거의 돌고 있다, 이제. 네, 돌고 있는데, 이제 후발주들이 오늘 올라왔지만, 뭐 하루, 내일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욕심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대박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지금은 좀 섣부르고요. 예. 바닥을 다지겠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 시세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못 가요, 절대. 어마어마한 대박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못 간다. 예. 뭐 일부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부 제약바이오주는 그 종목이 호재가 있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코스닥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약바이오 자체에 크나큰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올라오면 팔고 다시 흔들리는 거 기다리고 바닥 다지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목들 상황을 봐도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가 올라서 뒤늦게 올라서 시장이 좀 더 올랐다라는 부분 제가 좀 체크해드린 거고요. 뭐 아쉽다면 저도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인바디, 사라미네이처 이런 거 팔고 이런 거 지난주에 미리 올랐을 때 미리 팔고 제일 늦게 올라갈 종목, 제일 늦게 올라갈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인스코비를 여기서 사가지고 버텨서 기다렸으면 또 이거 또 먹었겠죠, 오늘. 예. 호재 나올 때.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거 뭐가 나온 거예요? 무슨 호재가 나온 거야? 이게 탈모구나. 예. 발모 촉진 특허가 나왔네. 예. 아무튼 그런 부분 뭐 아쉽긴 아쉽지만 여러분들 저렇게 이제 끝까지 가는 종목들 아쉬워서 부러워하고 아우 저것도 올라가네 이것도 올라가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현혹이 돼 있으면 여기서 못 팔고 물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못 팔고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것도 올라가네 못 먹었네 아쉽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못 판다고. 주식을 사기만 하지 맨날. 네? 그러다 빠지면 아이고 팔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 심리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이 사람은 심리가 아주 간사합니다. 예. 시장이 대폭락장이 와서 2000개 종목 중에 10개만 올라가고 1990개가 빠져도 그 10개가 부러워. 진짜로 그래요. 아무리 대폭락장이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부럽지, 사람은. 예. 내 종목이 올라도 욕심이 과한 사람은 내 종목이 올라도 심지어 행복하지 않아요. 예.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항상 주식은 행복해요. 물론 또 행복하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죠. 저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100% 만족이 없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저도 더 대박 이런 장이지만 대박 내고 싶고 막 제일 크게 올라가는 종목만 딱딱 매수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장일수록 좀 마인드 컨트롤해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뭐 오늘 21선을 좀 돌파했고 코스피는 근데 보시면 21선 돌파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크흥님은 정말 긍정적인 분이야. 크흥님처럼 손실 안 봐서 다행입니다, 좋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손실 안 봤어도 아쉽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부럽고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거고, 좋은 겁니다. 예,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코스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 시장이라는 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수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요, 내가 왜 수익이 안 나지? 너무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예, 어차피 수익은요, 시장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 손실 크게 안 보고 잘 버티면 나중에 결국엔 어떤 장이 옵니까? 여러분, 시장이 무슨 뭐 10년, 20년 하락할 것 같아요? 다 굴곡이 있는 거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결국 좋은 장이 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이미 고생 많이 했어요. 1년 반, 2년 동안 고생했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에 좋은 장 온다고요, 또. 뭐올 겨울이 될 수도 있고, 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면 돼요. 지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예. 좋은 마인드예요, 그게. 자, 코스피 잠깐 보시면, 자, 요 차트를 제가 이제 잠깐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건 사실 기술적 분석의 아주 기초죠, 기초. 저점, 꽝, 이탈, 반등. 여기 뭐예요? 강력한 저항입니다. 네, 강력한 저항이에요. 물론 뭐 여기가 돌파될 가능성이 0%다 라고는 못해요. 항상 뭐 100%라는 없기 때문에 뭐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 시장이 아주 교묘하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나와요. 자, 이럴 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여기 이거 뭐예요? 저항이죠. 이때도 여기 저항이잖아. 저항이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여기 저항 구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항 구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파를 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파를 했어? 이거 더 가는 것 같은데?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네? 시장? 하지만 예, 페이크. 예. 이런 속임수가 아주 너무 많아요, 우리 시장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항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저항선이 돌파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국대님이 저항이라고 했는데 넘어갔네? 얘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뭐 반대로 지지선도 마찬가지죠, 지지선도. 여기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이탈됐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속임수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너무 뻔히 보이는 저항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가서 좀 더 이렇게 반등 나올 수는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얘가 우리 시장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가더라도 빠졌다 갑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절대 이게 한 방에 그냥 수월하게 가기 쉽지 않다. 지금 이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 미중 무역 전쟁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해소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코스피는 대략 1900 후반대에서 2000포인트를 예, 좀 중요한 저항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1964니까 뭐 거의 다 왔죠, 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종목 쪽으로 가보면
한 가지 그나마 제가 좀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다음에 흔들리는 조정 파동은요, 여기보다는 훨씬 날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락은 하락인데 추세적으로 내리꽂기 시작하는 하락 파동의 출발 파동이랑 하락 이후에 반등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요 구간의 하락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짜 다 같이 골로 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이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가차가 없어요. 그냥. 자비가 없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있는 겁니다. 그죠?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매하면은 방법은 있는데,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지고 오를 때는 오르는 종목은 만약에 시장이 다시 빠지면 빠집니다. 대부분.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시장이 올랐을 때 오르고 시장이 내렸을 때 내렸고 시장이 올랐을 때 올랐고 내렸을 때 내렸고 올랐을 때 오른 종목이라면 다시 빠진다면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닌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일본 수출 관련 그 규제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던 뭐 IT 소재 국산화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 이때 7월 8월달 일본과 문제 때문에 우리 증시가 폭락할 때 그 종목들은 올랐어요. 오히려 올라버렸어. 왜? 악재가 걔네한테 호재니까. 근데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그런 일본과의 문제가 살짝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갑니까? IT 소재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오히려 반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장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다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우려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과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할 때 대안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참여자들이 이제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아직 뭐 그거 매수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딱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보세요. 시장 빠질 때 오히려 7, 8월 달에 올랐죠? 이렇게? 여기 올랐단 말이야. 이때 장 빠질 때예요. 그리고 최근에 장이 오를 때 오히려 빠지죠? 그럼 얘는 시장이 빠지거나 또 일본과의 그런 위기가 생길 때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실적도 뭐 그래도 뭐 이게 전혀 엉터리 종목도 아니고 실적도 있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왔더만. 그래서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독립세미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건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굴려보라는 의미에서, 모남이랑 신성통상도 물론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저는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 왜냐면, 제가 아까 동지세미케 설명하면서,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예, 좋은 질문인데, 제가 동지세미케 설명하면서 실적이 그나마 잘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래도 실적이 좋아요. 안 그래도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IT 국산화 소재가 정말 뭐 뻥이에요? 뭐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뻥은 아니잖아. 딱 봐도 정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가 설령 잘 풀린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산화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좋은 종목인데 뭐 나빠지겠습니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좋다고요. 그런 거는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실적 대비. 근데 모나미가 여러분들 뭐 대박 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막 일본 때문에 열뻗 쳐가지고 모나미만 막 들이떠 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얘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인 실적 어떤 성장이나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 몇 배 올랐습니까? 2,000원대에서 8,000원, 4배 올랐죠? 실적이 4배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사도 돼요. 실적이 앞으로 4배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사도 뭐 비빌 수가 있어.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진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시 내려오지. 응?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테마야. 테마. 그냥 테마 거품이에요. 일시적인 테마. 차키 현상, 신기루. 여러분 그런 테마주가 많잖아요. 그동안에 뭐 한두 개입니까? 테마주 뭐 얼마 전 올해 초 작년에 테마 불었다가 그냥 다 꺼진 종목 뭐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응? 뭐가 있지? 뭐 뭐죠? 돼지 열병? 돼지 열병 관련주 뭐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돼지 열병. 돼지 열병으로 중앙배신 같은 종목이 갔잖아요. 뭐 돼지 열병 때문에 중앙배신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합니까? 막상? 그건 아니다.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예, 백광 소재. 그렇지. 예, 백광 소재. 무슨 뭐 콘크리트 뭐 이런 걸로 돼지 열병 막을 수 있다. 막상 안 막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이게 진짜 진퉁이냐, 진짜 수혜가 있고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단발성 테마 게임이냐,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물론 테마라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초기에는 좋은 거예요. 초기에는 아무리 모나미가 짝퉁 같아도 초기에는 요게 이쪽으로 시장이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냄새만 잘 맡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서 계속 고집 부리면 나중에 여기서 물린다고, 잘못하면. 특히 너무 많이 올린 종목에서는.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글쎄요, 뭐 파동은 나오겠죠. 단타 파동은.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막 4배씩 오른 테마주는 안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지바이오도 보세요. 이지바이오도 나름 실적도 있고 좋은 종목인데 얘도 테마로 그냥 끝났잖아. 예, 막상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보물선 관련주 막 무슨 뭐 해외 금광 관련주 이런 거 믿을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듣자마자 흘려야 돼요. 네? 듣자마자 흘려야 돼.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불러드리긴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IT 소재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IT 소재 쪽이 엄청 많습니다. 분야가 반도체 쪽도 있고 뭐 폴더블 쪽, 디스플레이 쪽 소재도 있고요. 이 소재라는 쪽이 엄청 뭐 분야가 넓기 때문에, 예. 뭐 어제 오늘은 뭐 탄소 섬유 쪽,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쪽도 부각이 한번 됐었죠. 이것도 소재라면 소재죠. 이런 쪽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지막 힌트.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실적입니다. 실적. 단발성 상승 하락은 뭐 좀 왜곡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악화되는 종목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주식 투자라는 건 실적 맞추기예요.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누가 먼저 잘 예측해서 사느냐인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분석도 하는 거고,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냐면, 실적을 보는 거예요. 실적을 보시고 작년 1분기, 작년 2분기, 작년 3분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다 됐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어요. 지난주까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실적 발표도 체크도 안 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고 올해 2분기 실적도 작년 2분기나 올해 1분기보다 좋아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종목이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은데 이 종목이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종목들 이제 몇 개 이제 발굴해놨고 이제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중타반에서 매매했던 종목들도 다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먹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 HR 보세요. 자, 사람인 HR 실적입니다. 잘 보이시죠? 왜 이런 주식이 가느냐? 작년 2분기 매출 200억, 3분기 200억, 이렇게 200억 하는데 200억 매출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58억, 영업이익 58억, 51억, 42억, 58억. 올해 2분기 89억 나버렸어. 매출도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예, 매출이 갑자기 200억 전후에서 250억으로 확 뛰어버렸지.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증가하죠. 근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보인다고요. 방금 봤던 건 우리 분기 지표고요. 연간으로 봐도 각 연도별로 보시면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매년. 근데 제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이 회사는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건 주가가 크게 못 가요. 지루하게 완만하게 간다고. 근데 올해부터 이 회사가 사람인 HR 어떤 회사입니까? 취업 사이트예요. 취직 관련 쪽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1위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점유율을 그동안 잘 다져놓고 올해부터 단가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변을 잘 닦아놓고 이제부터 돈을 좀 뽑아 먹겠다. 먹겠다라고 하면 표현이 좀 안 좋은가요? 근데 기업은 돈을 버는 게 기업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제가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을 중타반에서 보유하고 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제 예상이 잘 맞아서 2분기 때 실적이 확 좋아지니까 주가가 그냥 튀어버린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한 분기에 90억 벌잖아요, 영업이익을. 그러면 이거 그동안에 1년에 고작 해봐야 150억, 180억 벌던 회사가 이제 260억, 300억도 번다고요. 회사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가 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이미 주가가 올랐어요.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자리는 조금 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볼 때 실적을 같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정황이나 가능성을 보시고 종목을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 어떤 종목이 실적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8월, 9월 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예, 그런 걸 좀 실적 잘 체크해서 종목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종목을 언제 산다? 좋은 종목 발굴해서 언제 산다? 그래서 막 추격 매수한다? 아니다. 예, 그런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시장이 살짝 흔들릴 때, 눌릴 때 기다려서 분할 매수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황, 그 다음에 종목들 관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어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라고 길어졌는데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 하시면 한번 3번 눌러보시겠습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녹화 방송을 한번 또 보세요. 2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기본적으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미리 각오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자, 조금 힘든 구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잘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공개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내용 위주로 설명한다고 요걸 제가 못 읽어드렸는데 아까 내용이 다 여기 요약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내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단타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우리가 단타반이랑 체험반이 조금 매매가 지루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단타반 회원들도 좀 많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체험반 분도 계시고 단타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장이 빠질 때 수익도 잘 낼 때도 있고요. 장이 생각보다 잘 올라가는데도 수익이 또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단타라는 거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무슨 낙폭과대 종목들로 단타를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종목 사가지고 단타를 수익 노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코스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로 단타를 매매하는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차트 모양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미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상승세에 있는 종목을 주로 매매하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쉬어버려요. 오히려 좀 지루하게 가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면 지수가 안 가도 수익 나고 지수가 흔들려도 수익 나는 게 오히려 장점인데 약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외감이 들고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주식 투자 일부고요. 뭐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뭐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또 좋은 코스, 좋은 구간 올 거예요. 힘내십시오.